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였는데 다행히도 서울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하여 선고 기일을 그 재판 기일을 미루게 됨으로써 이제 대선 때 적어도 재판 리스크는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법비들의 문제를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쿠데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조희대하고 9명의 대법관, 저는 조희대와 아이들이라고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고법이 일단 뭐 의도에 어떻든 뭐 민심이 무서워서 그만둔 것이든 아니면 현명한 결정을 자기들이 내린 것이든 어쨌든 결단으로 이제 약간 이 사법 쿠데타가 좌초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좀 이번 사태로 저도 그렇고 국민들이 너무 법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까 뭐 가처분 그러니까요. 소송, 네. 본안 소송, 저 평생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재판정 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검찰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최소한 대법원이라면, 대법관이라면 법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편에서 판결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법 공부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자기들이 의도를 가지고 대선판을 지금 왜곡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그 나쁜 시각,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정치권에 계셨던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좀 중도적으로 이 시각을 바라보시는,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희대도 조희대지만 나머지 9명, 9명 요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엉터리 같은 놈들을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놈들이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준우 선배는 어떻습니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번 대선 그리고 이제 아마 대선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혼란을 빠뜨릴 뻔한 희대의 폭탄을 터뜨렸죠. 그런데 이제 일가에서 보니까 이 조 대법원장이 이제 국민주권 행사를 해야 하는 선거를 침탈했다고 해서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뭐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얼마나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큰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번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저희는 뭐 또 한 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든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이른바 범내란계 세력들이 여전히 뿌리 있구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기괴한 논리로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탄핵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겨우 이제 그걸 뚫고 파면시키고 이제 내란 종식을 향해서 이제 가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지금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노골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제 유력 대통령 후보를 당선 막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사실 선거법 재판이라는 거를 절차도 위반하고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제 뒤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법원 내부에서도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장판사가 뭐 법원 내부방에 올린 글은 한번 읽어볼 만하던데, 이게 이제 개별 사건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전례가 있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내지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법부 명운을 걸고 이렇게 달려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이 안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조희대 대법원이 보면 이제 뭐 그 독선, 과대망상, 그리고 이제 상황을 안이하게 봐가지고 지금 이제 싸움에 나섰다가 이제 민심이 성남 민심이 올라오니까 뜨거고 지금 되게 조용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누구는 되게 닮았어요. 윤석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글도 있더라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자료화면으로 그의 양력이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조희대 누구입니까? 예, 그 양력을 보면요,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을 참 붙이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57년에 뭐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요새 장난스럽게 많이들 얘기하죠. 서울법대 내란과라고. 뭐 여기를 졸업하고 판사로 쭉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 처음에 한 번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 많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임명돼서 2020년까지 일했고요. 근데 퇴임 후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이 이제 자기 후배 이균영을 지명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뭐 자녀 편법 증여 의혹으로 이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낙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귀한 사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희대가 어부지리로 대법원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되지요. 그래서 당시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 사람이 보수적 선비 법관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이번 일로 이제 헛소리가 아닐까 뭐 이런 게 좀 드러났고요. 제가 이제 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저도 좀 알아봤는데 조희대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뭐 동창회 이런 데도 잘 안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저는 법 쪽에는 모르지만 정치권만 해도 이게 다 율사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네. 얼굴만 알아도 내가 누구 잘한다고 이게 허풍 떠는 동네입니다. 근데 조희대에 대해서 내가 조희대 잘 알아 하는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짧게 알아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네. 여기서 제가 들 수 있는 추론이라는 게 사교적이지 않은 외골수다. 그리고 이제 음모론도 뭐 음모론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또 이 본인 자체가 TK 꼴통 확신범이다. 이렇게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지금 이번에 저지른 일에 그 골간은 이런 게 아닐까. 뭐 음모론도 작용을 했겠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림을 누가 그린 거에 자기가 말로 띄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보기에 이재명은 대통령 하면 안 돼. 유죄야. 이걸 내가 국민들한테 가르쳐 줄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음모론 못지않게 사실 위험하죠. 그러니까 고법에서 이번에 그 판결 이렇게 제동이 걸리지 않았으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범.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국민인데 네가 뭔데 나를 가리키고 네가 내 선택권을 제한하느냐 이런 굉장히 분노가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비사교적인 인물로 추론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임명한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로 유명한 윤석열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길래 조희대를 대법원장 임명했는가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썰로 이제 뭐 제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대법원장 임명 받을 때 이제 뭐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확실히 해주겠다라는 뭐 제보가 있었다고 민주당 쪽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박선원 의원인가요? 그 얘기했죠. 이제 그대로 대형 법률 로펌에서 이제 그 윤석열 5인방이라 불리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하고 조희대를 연결해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근거가 전혀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설설설이죠. 네. 다만 이제 이런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윤석열하고 조희대가 이제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 보수 엘리트잖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른 대 출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재명은 그냥 삼류대학 뭐 출신 변호사죠. 그리고 이 법조계 보수 엘리트들이 제일 이재명 싫어하는 게 일반인들의 100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구 보수 꿀통적인 이제 신념들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실제 이제 조희대를 주변에 지켜봤던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신념의 강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념의 강자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이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덧붙이고 보면 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이 불법 계엄 했을 때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사태 벌였을 때도 침묵을 했죠. 네. 그게 보면 뭐냐면 윤석열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이제 서부지법에서 나왔으니까 걔들은 폭도들한테 당해도 싸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측이 왜 중앙법원에서 계속 영장 심사해야 된다고 했는지 이게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 거기 있는 영장 판사나 이제 뭐 형사부가 어떻게 보면 조희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아직은 추론이지만은 윤석열과 조희대의 관계를 각종 가설로 의심하는 이유는 왜냐? 조희대 대법원이 이번에 내린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결정 자체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짓기는 했는데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대법원들이 과연 읽어봤을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만약 읽어보지 않고 했다면 이게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어마무시한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희대는 소셜한 사람이 아니고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아이들을 어떻게 9명을 설득했는가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9일 만에 설득했을 가능성은 만무하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돼 있었을 수 있다. 2심 판결 뒤에 조희대가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이재명을 유죄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하에서 이제 9명에 대한 설득을 일찌감치 시작을 했고 그러려면 본인과 이제 그 9명의 아이들이 2심 직후 이제 배당까지 뭐 34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판 기록을 열람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 사건 배당되기 전에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는 건데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우리가 과연 이
그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제 뭐 일단 조의대하고 9명의 아이들 폭주가 멈추긴 했는데 일단 국회에서 14일 조의대 청문회 한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요.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아까 구교영 기자가 물어보고 저도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철저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의대가 출석할지 알 수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고 국민들을 가리킬 만큼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우 기자가 그 법원 내부에 이제 반발들도 얘기하고 사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조의대가 물러나는 게 사법부 권위를 세우는 출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오늘 뭐 민주당에서 조의대 특검도 발의한다고 하는데 정권 바뀌면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대로 넘어가면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교영 기자도 뭐 이제 방송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번 판결 딱 보면서 이제 이 대법원이 이제 다수 의견 보충 의견으로 이 2000년 부시대 고호 사례를 그러니까, 네. 들면서 이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게 25년 전 미국 사례를 든 것도 이상하고 그 사례가 또 이제 이번 파기 한송권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사례 한번 살펴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2000년 대선 때 이제 박빙으로 붙었잖아요. 개표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 재검표에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엘고 민주당 후보 2위를 제기했고 그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면 재검표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상고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공화당 위주로 돼 있는 이제 이 공화당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였던 연방 대법원이 이제 3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시가 당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이 미국 헌정사에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대통령 결정한 가장 최악의 판결 내지는 법치주의 중대한 네. 훼손을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이제 대법원이 야 이거 어떻게든 사례를 찾아야 되니까 빨리 야 사례 하나 빨리빨리 찾아봐 했더니 저 이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야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뭐 한국 대법원이 이제 미국의 전혀 다른 사례를 이렇게 들이댄 거 보면 아마 엘고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 덧붙이면 그냥 이렇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국민과 있는가. 기자를 바보로 하는 네. 거죠, 완전히. 네. 좀 분노가 있는 지점입니다. 네. 아니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제1야당의 그것도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는 선거에서 후보가 정해졌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유죄 취지로 선고를 내려버리면 국민들이 선거하는데 영향을 끼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가 맞았냐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법리적인 거 따지는 건 또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냥 공평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윤석열이 선거 때 한 거짓말이 훨씬 더 크잖아요. 우리 장모 남에게 이런 한정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 감옥 가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 내처하고 주식 손해 보고 나왔다는데 평생 우리는 만져도 못 볼 23억을 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거짓말인데 이런 것들은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만 털털 털면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제가 공부한 겁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승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법이다. 네. 이런 거 이 국면 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오래 출입을 하다 보면 주로 붙은 의원들이 이제 뭐 재산 속이고 뭐 해서 네. 뭐 하는 경우를 봤어도 낙선한 사람들 선거법으로 뭐 됐다는 뉴스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네. 어쨌든 선거에서 진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정치인들 뭐 토론회 나와서 거짓말 수시로 하잖아요. 뭐 네. 소소하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거 다 집어내서 하면은 아마 자기들도 피곤할 거예요. 검찰도 네. 피곤하고 뭐 선관위 또 피곤하고. 그래서 좀 아니, 약간 이거는 좀 비이상적인 일이 지금까지 폭주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아니 아마도 이제 진짜로 이번 대선 토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력한 후보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나 검찰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저도 구교영 기자 라이브 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저는 특히 저 법조계 출신들이 보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항상 저러지는데 그렇게 할까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참 그럼- 고마운 분들이에요. 공부도 시켜주시고. 예.